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야심차게 준비했던 와우 사연 읽기 본인의 와생을 들려주세요 컨텐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달나라입니다. 정겹다, 정겨워.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 달나라에서 할 거 없어가지고 말 타고 막 거닐면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랬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방송도 조금 잘, 규모도 조금 커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방송이 되어가지고 후원도 오고 있고 또 협찬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네이버 팬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예. 방송이 좀 규모가 커지니까 와우 하시고 여러가지 일 하시는 분들이 물건 같은 걸 많이 선물 주시더라고요. 뭐 제가 협찬 받아가지고 쓸 게 뭐 있습니까? 뭐 저기 반포자이나 포르쉐 같은 거 협찬해 주시면은 잘 살고 잘 탈 자신 있는데 이런 물건 같은 것들은 제가 받아도 하나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장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사장님이 또 제 방송 애청자시지 않습니까? 이 키보드 도 몇 개 받은 게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걸 또 제가 오늘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잘 쓸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인의 와생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공지를 좀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셨고 오늘은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보고 좋아요 많이 찍힌 거, 또 하나는 제 주관에서 제일 재밌었던 사연 두 가지를 추첨해가지고 두 분께 기계식 키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폰 키보드. 나대발님이 먼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김학의 유튜브 시청자입니다.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리치왕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소하게 가족 같은 길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드원들과 친하게 지내며 정모도 가끔 하며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폐혈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모든 길드원분들이 문상을 와주어서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매번 바쁘게 지내던 기론 형님이 화환을 보냈는데 조화 아닙니까? 펩시콜라 사장님이었던 걸 보고 놀랬던 기억이 있다고요? 기론 형님이 펩시콜라 사장님이었다고? 그럴 수 있어. 그땐 정말 슬프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제 와생에 있어 잊을 수 없던 시절이네요. 그때 와주었던 분들과는 아직도 가끔 게임에서 보고 인사하고 예전에 있었던 얘기도 곱씹으면서 지금도 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연이 있으시네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하루를 겪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줘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날이 아직도 저도 잊혀지지 않네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더라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너무 고마워서 내가 나중엔 다 보답해야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졸업하니까 이제 또 연락도 안 하고 다 지나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인생에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 나도 사람은 진짜 그때 환경이다, 사람은 그때다, 그때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본인의 환경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게임을 하면서 했는데 게임은 그냥 저스트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우는 MMORPG다 보니까 또 휴머니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또 게임을 초월해서 현실로도 찾아와가지고 많이들 함께 위로해 주셨나봐요. 길드 형님이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13살 때 공대장했다가 왕따 당한 설. 13살? 13살? 안녕하세요. 현재 세나리우스 서버에서 와우를 하고 있는 21살 와라버지라고? 21살인데 와라버지가 돼? 아버지를 따라서 와우를 시작했다. 요즘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이 게임이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게임하는 것도 이제 심심찮게 있고, 그죠? 때는 2013년 대격변 세기말 저는 와우를 처음 시작했고 판다리아 때 첫 만렙을 찍었습니다. 만렙을 찍고 길드를 만들어 볼까 싶어 며칠 동안 사람을 끌어모으고 소규모 길드를 만들게 되었고 길드원들이랑 하하호호 와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보고 길드 레이드는 언제 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전 공격대가 뭔지도 몰랐고 그렇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든 제가 길드고 제가 운영을 해야 하니 많은 공부를 했죠. 그 당시 천둥의 왕좌 공격대가 한창 인기가 많아서 공략법부터 애동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주말 레이드 약속을 잡고 설레이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대망의 약속 시간 쪼를 잡고 첫 네임드 공략을 설명하려 마이크를 켜서 제가 공략 설명을 하는 순간 채팅창에는 물음표 갈고리가 매우 올라왔습니다. 저는 왜 그러지? 혹시 틀린 부분 있나요? 라고 묻는 순간 변성기도 안 온 제 목소리 때문에 저희 길드 몇 명이 아니 님 초딩임? 아버지 불러와라 크크 라면서 놀리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바로 컴퓨터를 꺼버렸대. 다음날 접속해보니 길드원 대거 이탈. 이거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겠는데? 아마 진행 안하고 꺼버려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 뒤로 와우는 혼자서 플레이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친해지려고도 안합니다. 근 10년간 와우를 플레이하며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때인 것 같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다 해온 시간 잿더미가 돼버린 그날 잊혀지지 않습니다. 와, 13살 때
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너무 겁이 났을 거 아니야. 13살짜리가 뭘 우리가 여기서 뭘 잘했니 못했니 하겠습니까? PPT 오겠는데요, PPT.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나요? 하고 있겠죠? 지금도. 와, 21살인데 왈아버지다? 와, 그럴만하네. 자, 아버지가 소개시켜주신 와우. 추억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예님. 형님, 누님들, 전 올해 24살이 된 전역한 대학생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젊은 피가 많아?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리치왕의 분노가 나와.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도 저학년 고학년이 있습니까? 고학년 시절에 리치왕의 분노가 나왔다는데 아 너무 귀엽누. 아 저희 아버지는 오리 때부터 와우를 하셨고요. 와, 그 당시에 저는 메이플, 던파, 테런 이런 게임들을 전부 찍먹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때는 한창 형이랑 같이 테런을 찍먹하던 중이었습니다. 테런이 뭐지? 그런 게임 있나봐. 와중에 형이 아버지께 어떤 일로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혼나고 나서 가출해버렸다고? 뭐야? 가출을 해버렸다는데요? 아버지는 형을 찾기 위해 동네 PC방을 다니고 저에게는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때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이 가출했는데 자긴 기분이 좋았대. 하루 종일 게임을. 나도 이해해. 어렸을 때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집에 못 온대. 나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게임했잖아. 비행기 게임이었나? 몇 시간 뒤 아버지는 형을 찾지 못하였고 형이랑 제가 같이 하던 테런에 접속해서 형의 아이디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아, 집을 나가도 게임은 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가출한 형을 게임에서 찾았나봐. 근데 형의 아이디를 찾는 시간에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형의 가출이 끝나고 나서 저와 형을 모두 부르시더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임은 게임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게임을 소개시켜주마. 라는 말을 하시곤 함께 컴퓨터 보러 갔습니다. 그 후에 이것이 와우라는 게임이며 직업과 종류의 스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셨고 저는 야수를 길들일 수 있다는 사냥꾼을, 형은 변신을 할 수 있다는 드루이드를 선택해서 와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너무 웃긴데 이거? 그렇게 10대 초반에 접하게 된 와우를 10년 넘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젠 아버지는 와우를 접으셔서 아버지의 캐릭까지 모두 제가 키우는 중인데 가끔씩 아버지의 최애 캐인 나엘 양꾼의 템랩을 물어보시고는 전설 아이템을 만들었다고 하니 좋아했죠. 아, 예전에 리븐 때는 컴퓨터 2대로 아버지랑 파티를 해서 게임도 하고 형이랑도 파티해서 게임하고 가족끼리 서로 버스 태워주고 했었습니다. 다른 올드 유저분이 클래식 출시 소식을 들었을 때 감동과 추억 속에 잠기는 황홀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리븐 클래식이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런 감정에 휩쓸려 바로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해버린지도 모릅니다. 야, 평소에 좀 사랑한다고 해라 임마. 어렸을 적 잼민이를 와우저로 만들어주시며 많은 추억들을 남겨주신 아버지와 타이밍 좋게 가출을 감행했던 형한테 고마워지네요. 다들 들어하십시오. 재밌네요. 와, 이거 오늘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는데? 자, 다음은 땅크 소녀님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게임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서 즐겁게 와생을 즐기고 있는 15살 와우. 뭐야? 얘 진짜야? 15살이라는데? 저의 와생은 딱히 특별한 것 없는 와생이어서 이때까지의 저의 와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와생은 딱히 특별한 것이 없는 와생이어서 지금까지의 와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 제가 13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와우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롤만 했었는데 와우에 처음 접속시키니까 타 게임과는 다른 약간 뭔가 부족한 그래픽이 느껴지긴 했으나 부족한 그래픽이 느껴졌대요.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성장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동안은 와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부족한 그래픽, 이거 밑줄 쫙. 마인크래프트보단 나아. 처음 스톰인드에 딱 도착해서 성문을 바라볼 때 웅장함이 와. 그땐 그냥 30분 동안 성문 앞에서 구경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야, 부족한 그래픽이라며. 처음에 대장 기술이란 걸 알게 된 이후부터 클래식 대장 기술이 중요한 줄 알고 랩업 안 하고 스태민드 주변에서 구리만 실컷 캐고 다니고 지금만 생각하면 그 시간에 랩업이나 했으면 하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60레벨을 찍고 아웃랜드에서 날타를 타는 그 기분은 거의 모든 와우저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였죠. 주둔지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 사유 토지 같은 게 없는 와우에서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에 또 반해서 실컷 주둔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죠. 블리자드도 아마 드군 때 주둔지를 이렇게 한번 즐겨보려고 만들었을 텐데 이미 게임이 너무 오래되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은 빨리 만렙 찍고 내 장비를 세게 파밍해서 레이드를 가고 레이드에서 내가 딜 1등을 하고 싶고 누구보다 빨리 잡고 싶고 잘 잡고 싶고 공대장에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의 목표가 너무 변질되다 보니까 요렇게 조금 보는 것들은 없었죠. 군단 때는 모든 NPC가 저보고 대영주님이라고 하는 뽕맛 때문에 제일 즐겁게 랩업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군단 때 거기 자기 직업 성소에 들어가면은 나를 그냥 모든 NPC들이 나를 그냥 신처럼 떠받들어.
격아에서는 위에 사진처럼 제이나 날탈. 오, 제이나 날탈 먹었어? 이거 좀 뭐 많이 도전해야 되는데 그죠? 붕붕이도 타고. 얼라이언스 꿀벌 이거 엄청 귀엽죠. 얼라이언스 꿀벌 거의 뭐 알파카도 먹고 타면서 좋았는데. 알파카 당시 저는 TJ라는 길드원이었어요. 이제 나에게도 길드가 하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길드 활동을 시작했는데, 길드에서 꾸린 라이알로사 일반 학원팟을 갔을 때 마이크가 고장나서 공장님 말에 대답했지만 공장님이 못 들으시고 그냥 추방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비웃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길드 탈퇴를 결심했지만 레시온 전투에서 전투가 진행된 탓에 죽어버려서 영원으로 전환 버튼이 길드 탈퇴 버튼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레시온 잡히고 다시 긴 말로 할래? 라고 공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nem부터 군체 의식까지 잡고 라덴에서 욕 한 바가지 먹고 쫑났습니다. 그렇게 그냥저냥 와생을 즐기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접속해보니까 길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길드 간부분께 긴 말을 들어보니까 길드장이 사사계 스타에서 파티가 모이질 않자 호드로 넘어갔다고 답장이 왔다. 사사계 TJ 길드라고 검색하니까 뭐 피하세요 이런 글이 수십 개가 있었다. 그랬나 보네요. 그 뒤로 아버지랑 둘이서 2인 길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인던 입장 버튼인 줄 알고 아무나 초대하고 다니는 사람의 길초를 받아버려서 가입하자마자 탈퇴하기도 그렇고 해서 길드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가입했던 길드가 조용한 초보자 길드였고, 길마님이 행방불명된 이후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금 만들어진 게 뭐 여차여차 저차저차 해가지고 만들어진 길드가 도망쳐라 꼬마야 라는 길드라고 하네요. 그 뒤로 템랩 478을 찍고 템랩 발로 영웅 레이드를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전설의 윤파세입니다. 윤파세인데? 그때 김학의님이 소진씨 윤동규 얼라라고 외쳤을 때 긴장하면서 던전 도는 걸 봤는데, 막nem에서 파세의 무기막기가 뜨지 못하고 그대로 얼라로 오신 날,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본인이 생일이었구나.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진짜 역대급이었죠. 일단 이날 뭐 시청자분이 거의 몇 명이었죠? 거의 뭐 제 방송 사상 두 번째로 시청자가 많았던 컨텐츠였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얼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호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이 얼라인데 그죠? 갑자기 실바나스가 타락해가지고 이래 돼버렸다 그죠? 지금 세탁기에 들어가서 탈탈탈탈 착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바도 솔플로 잡고 놀았던 것 같다. 현재는 탈 것 업적 팟도 하면서 즐겁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쓰기가 오랜만이어서 가독성이랑 구성이 의식의 흐름대로일 텐데 긴 글 읽어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본인의 와생을 알려줬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사실 이런 것도 와우의 하나의 즐거움인데 너무 이제 실력주의 게임에 심취한 건 아닌가. 게임의 목적이 레이드 쐐기 고단, 누구보다 더 센 템, 누구보다 더 센 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와우는 본래 이런 목적이었는데 그죠? 다음 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흔한 와준마의 와생. 자, 따나 선장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애기 엄마입니다. 와, 26살인데 애기 엄마야. 엄청 일찍 결혼하셨는데? 출산 전까지 와우를 쭉 했었고 와우를 시작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야, 이거 뭐 대대손손 즐기는 게임이야? 이 와우? 아버지가 와우 5배 유저셨는데요. 오리지널 시절 저를 무릎에 앉히고 낚시를 알려주셨다. 아빠가 딸을 무릎에 앉혀서 낚시를 알려줬다는데, 지난번에 그 재방송 애청자 매니악 기사님이 9살짜리 따님한테 와우 낚시를 알려줬다고 했는데 엄청 재밌게 하셨다고. 자,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불성 때부터 아이디를 물려받아 제 캐릭터를 만들어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빠한테 아이디를 물려받았대. 세상에. 리븐 때 아버지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레이드도 난생 처음 경험해보고 그 다음 확장팩부터는 저 혼자 레이드와 던전을 다녔습니다. 대격변까지 아버지와 함께 와우를 집에서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와우를 했대요. 대격변 때까지. 엄청 옛날이네요. 군단 때 잠깐 쉬었다가 다른 계정으로 격아 때 제대로 와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쐐기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레이더 점수도 꽤 높은 점수를 올리고 길드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뭐야! 아빠 어렸을 때 아빠 무릎에서 아장아장 낚시도 배웠는데 길드에서 남편을 만났다고? 와우가 거의 인생인데. 이분 결혼할 때 블리자드 화환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아버지는 생계도 바쁘시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으시면 힘드시다고 와우를 접으셨고, 저도 어둠땅 초반까지 하다가 잠시 육아로 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시절 아버지께서 화산심장부 전공을 띄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화장실 간 사이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던 화염거인에게 얼음 화살을 날려 애드시킨 기억이 나네요. 그럴 수 있죠. 따나 선장이라는 분인가봐요. 뭐야! 뭐야! 이게 다예요? 야씨! 뭐 시작할 것처럼 하다만 끝났어! 아이가 크면 저도 복귀해보려고 합니다. 복귀는 안 하고 계시다. 복귀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해피엔딩 킹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크림에서 와우를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저의 와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대 중반인 2006년 와우를 친구들과 처음 접했고 와우의 공략 시스템 매력에 빠져 주구장창 와우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와우를 안 하는 친구가 자기네 회사의 영업대리 4살 연상님께서 와우를 혼자 하신다 하였고 제가 우리랑 같이 하자고 권유하여 서버를 옮기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분, 여성 대리. 저랩부터 다시 키우는 대리님을 위해서 저랩 던전 버스를 계속 태워드렸고 많이 친해지게 되었네요. 만렙도 찍으시고 카라단 낙스 같은 레이드도 같이 하고 정말 밤새면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밤을 샜다. 이제 정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길드 사람들이 제 친구들 대리님 정모 한번 하자고 해서 다 같이 모였고 호호 술도 마셔야겠어? 저는 혼자 오신 친구 대리님을 많이 신경 써드렸지요. 이후 대리님을 게임상에서 많이 챙기면서 이날 술 먹고 뭔가 사고 치는 게 지난해 이제 그 가족 공격 때에서였던 레파토리였는데 그 얘기들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후 대리님을 게임상에서 항상 많이 챙겨드리면서 플레이하였고 몇 번 친구들 몰래 따로 만나면서 사귀게 되었고 지금 제 와이프가 되었네요. 66 크크 만나면서 크크 결혼했네요. 66 하하. 현재는 40대라 바쁘고 피곤해서 와우를 해도 잠깐밖에 못해서 쐐기나 레이드를 참여 못해 아쉽지만 그냥저냥 와이프랑 소소하게 캐릭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건 와우는 제 와이프와 딸을 만나게 해준 최고의 게임입니다. 주작이라고요? 이분의 썸네일을 봤을 때 주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지난번 이제 가족 공격 때 이런 분들이 많았죠. 네. 자, 다음은 우리 주킴님의 흔한 와생, 흔한 연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 노총각입니다. 국내에는 너무나도 많은 와우저와 와우저였던 사람이 있고 그만큼 사연도 너무 많지요. 어쩌면 흔한 이야기 적어봅니다. 와우는 오픈 베타부터 했었습니다. 당시 복귀한 지는 얼마 안 된 저는 앞날을 기약하며 열심히 학원에 매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와우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고 20대 내내 게임이 없었어도 방황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었거든요. 와우는 힘들던 저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은 됐지 꼭 인생의 방해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 말기 화기애애했던 소규모 길드에 나이가 같은 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선하면서 밝은 성격, 오픈 모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리 많지 많이 끌리더군요. 예뻤나봐요. 무슨 병이 났는지 그 후로도 흔하게 묻지 않아도 퀘스트 열심히 도와주고 나 맨날 퀘스트 혼자 하는데 심심치 않게 따라다니고 각종 음식, 물약, 퀘스트템 등을 도와주던 게 떠오르네요. 오리지널 당시에는 와우는 클래식이나 현재 어둠 땅과는 다르게 소소한 재미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크게 정성을 들인 건 아니지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뭐야 이 시크함. 크게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면서 위에는 따라댕기고 마음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고 음식 물약 했을 때 도와주고 특별히 정성을 들인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맞는 날은 하루 종일 같이 PC방에서 여유가 없는 날은 아제로스에서 함께하곤 했습니다. 함께하면서 불타는 성전도 출시되었고 첫 확장팩의 설렘과 바쁨은 사랑처럼 커져가더라고요. 오 마이 갓. 반년 정도 사귄 것 같네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 좋은 남자친구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 짜증도 화도 많이 내고 기분 내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와우에서 찾아봐도 없는 캐릭터로만 나왔고 연락도 되질 않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불안하기만 했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집안 일인지 무슨 일인지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인데도 이름과 연락처 외엔 아는 정보도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더군요. 흥신소라도 알아봐야 하는 등 별별 생각을 다 해봤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었고 그렇게 와우도 그녀도 삶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확장팩 소식이 들릴 때나 닮은 외모의 사람을 볼 때 이런저런 사유로 그녀나 와우가 생각나는 일은 꽤 있었지만 10여 년이 넘게 지나면서 그렇게 세월 속의 하나의 추억으로 작은 걱정으로만 남아갔습니다. 재작년 가을 와우 클래식 출시 소식은 그 어떤 게임 출시 소식보다도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때 아제로스를 다시 겪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서버 대기호를 뚫어가며 클래식에서도 익숙하고도 새로운 모험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화심 레이드에서 그때의 그녀와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닉네임의 캐릭터를 만났습니다. 40인 공대에서 개인 간에 대화할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긴 말을 조심스럽게 걸어봤습니다. 예전에 당신과 비슷한 여친이 있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쉬움 반, 안도 반 그렇게 지나갔는데 하필 정규 공격대에서 그랬는지 그 다음 주 레이드에서 귀수로 그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사실 뭐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왜 사라졌냐는 질문에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때처럼 착했던 모습에 제가 만나면서 보였던 나쁜 모습들에 대해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그냥 너무 반갑다고 잘 지내는 것 같으니 다행이라고만 했고 그 이후로 게임에 접속하면 긴 말이나 주고받다가 결국 시간을 맞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잠깐만 시작은 노총각인데 40대 초반 노총각인데 뭐지?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이 얘기가? 15년이란 세월이 15년 전이잖아. 10년 넘은 거잖아. 15년이란 세월은 그렇더군요. 서로 비슷하게 와우를 입고 살다가 비슷한 추억으로 따라 클래식으로 돌아왔고 그때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만 또 달라진 모습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얼굴을 보고서야 서로 그때 많이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상은 했지만 아이 엄마가 되어서 평범하게 육아와 살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전 지금 자유분방하게 혼자인 것도 예상했다고 하더군요. 커피 한두 잔에 케이크 한 조각씩으로 2시간가량 제외했고 다시 우리는 가끔 클래식에서 공대나 파티를 함께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떠났습니다. 왠지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고 주고받았던 긴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참 미안했다. 지금 저는 어둠 땅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이나 불타는 성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형식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임이지만 그래도 와우는 와우라 다시 빠져들게 하는 건 여전하더군요. 그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공략을 찾다 보니 김학예님의 영상과 방송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학예님 카페에 사연을 남기게 되네요. 만약 채택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재밌으면서 오글거릴 듯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김학예님과 관계자들 그리고 이 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와우에서 이런저런 즐거움과 추억 많이 함께 행복하게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15년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어렸을 때니까 그렇겠죠. 그리고는 우연찮게 클래식에서 다시 만났대. 그리고는 만났는데 애기 엄마였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갔대요. 다시 만난 게 진짜 레전드네요. 주킴님의 글이었습니다. 희철 형님 안녕하십니까. 쐐기 오늘 요거 컨텐츠 다 하고 게임하려고 합니다 형님. 먼저 조금 놀고 계시죠? 희철 형님 오셨네요. 저도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와우 하다가 연예인 김희철 형님을 알게 돼가지고 술도 얻어먹고 그 형님이 저희 집에도 놀러왔다는 사연을 여기 적고 싶은데 그거 적으면 제가 1등이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생 이야기. 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에서 조드를 하고 있는 와우 시작한 지 1년 3개월 된 취준생입니다. 취준생이 와우를 게임이라고는 엄마 몰래 하던 카트가 전부였던 게임에 흥미라고는 1도 없던 평범한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와우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잠깐 알바를 하게 된 곳에서 만난 썸! 뭐? 좋아하는 오빠? 오빠? 지금 생각하면 왜 그 오빠를 좋아했는지 이해가 안 간대. 허허 그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잘한다가 와우 들어봤지 이러면서 나도 할 줄 안다고 같이 PC방에 가자고 그렇게 제 와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와우를 시작할 때 항상 같이 게임하고 제가 만렙이 되면 같이 쐐기를 가는 꿈을 꾸면서 키우고 있지만 제가 알바를 그만두면서 저희가 게임을 같이 하는 시간이 줄고 만남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우 동안 접을 뻔 했는데 점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오기 때문에 꾸역꾸역 PC방으로 가면서 만렙을 찍었습니다. 만렙을 찍고 오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보다 와우를 잘하겠노라 결심을 하고 진짜 취업이고 뭐고 와우만 했고 결과 말에는 20단 이상 시클이라는 기록을 냈습니다.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랑 쐐기 다니는 맛을 알아서 지금은 누구보다 와우를 하는 것이 아닌 와우를 좋아하고 재밌어지는 와우저가 되었습니다. 그 오빠는 와우를 접은 것 같지만 혹시 김학예님 방송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글을 남겼어. 오빠 내가 니보다 이제 와우 잘함 수고. 오빠 보고 있습니까 그 오빠? 어떡하노? 본인이 깐 여동생 지금 여기 20단 다 때려 패고 댕긴다. 다음은 와린 일기 밥먹자님의 사연이네요. 2021년도 3월 20일 혈육집에 놀러갔다. 한동안 휴대폰 게임만 하던 놈이 어쩐 일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니 예전에 하던 와우란 게임인데 어둠땅이 재밌어서 복귀했다고 한다. 할 게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부캐가 필요하다면서 주술사를 하나 만들어 50까지 키우면 5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보통 4시간 정도면 한다고. 시급 괜찮은데? 콜. 4시간은 개뿔. 학창시절 리니지를 마지막으로 게임을 접했던 나에게 화면이 돌아가는 신세계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툭하면 틈에 껴서 빠져나질 못하고 길을 잃다 보니 4시간을 해도 32. 용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누웠다. 혈육이 출근을 했다. 심심하니 어제 하던 와우가 아른거린다. 와우를 켰다. 눈을 떠서 혈육이 퇴근할 때까지 했다. 이거 좀 재밌다?
3월 22일 중독의 조짐. 혈육이 출근을 안 한다. 5만원을 받았다. 시급 5천원도 안 되는 듯. 서비스로 60까지 키워주겠다고 했다. 사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다. 54렙을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튜브에서 어둠땅 에피소드 동영상을 찾아봤다. 와우가 아른거린다. 내 35만원짜리 멀티플레이용 본체에서 와우가 깔릴까? 깔린다. 그런데 해상도가 2로밖에 설정이 안 된다. 200만원짜리 본체랑 퀄러티가 너무 달라서 할 맛이 안 난다. 껐다. 25일 본캐를 넘어서다. 와우가 자꾸 생각난다.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된다. 또다시 와우를 켜봤다. 눈에 적응을 했는지 원래 해상도가 기억나질 않는다. 만족스러운 느낌의 플레이를 하다보니 60을 찍었다. 본캐는 57렙인데 본캐 렙을 넘어버렸다. 27일 내 캐릭터 생승. 혈육이 자기 본캐보다 부캐 렙이 높다면서 내가 키워준 주술사를 본캐로 쓰겠다며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하나 키우라고 한다.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 걸까? 슬픔을 무릅쓰고 오래전에 내 꿈이었던 근디를 찾아본다. 죽음의 기소가 아주 듬직하니 마음에 든다. 선택의 이유는 오로지 비주얼. 저 정도 큰 칼을 휘두르면 당연히 세겠지. 혈육이 반대한다. 어렵다고. 다 필요 없다. 하고 싶은 거 할 거다. 3월 30일 혈육 계정에 죽기를 하나 만들고 이틀 밤낮으로 해서 60을 찍었다. 그리고 중독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게임을 삭제했다. 4월 7일 와우를 다시 깔았다. 4월 15일 60 이후 해야 할 일을 소개한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그런데 죽기 이거 너무 어렵다. 동영상 보면서 따라한다고 와우란 너무 어려운 것이었군. 4월 25일 사냥꾼에 반하다. 나락에서 첫 쿠병 한 놈을 10대쯤 때렸을까? 이놈 때려도 죽질 않는다. 지나가던 사냥꾼 한 분이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화를 날린다. 한 번 날릴 때마다 피가 3분의 1이 단다. 물음표. 개존멋. 척후병을 죽여버리고 한참 나를 바라보다 호련히 사라진다. 뭐하고 있나 싶었던 걸까? 4월 26일 사냥꾼을 키워야겠다. 혈육은 그러게 네 주제에 무슨 죽기를 하냐며 어렵다고 하지 않았냐고 잔소리를 한다. 사냥꾼을 만들었다. 60 찍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50 이후부터는 6시간 만에 60 찍는 법 동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했다. 5월 3일 계정 독립.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자꾸 혈육과 겹친다. 혈육 계정에 4계정을 만든 것이어서 동시에 접속할 수가 없다. 내가 너무 오래 해서 자기가 할 시간이 없다며 3달치 계정비와 50만 골드를 지원해 줄 테니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라고 한다. 60을 3개나 찍었는데 띠바! 그 짓은 못하겠다고 했다. 사실 혈육이 예전에 와우저라 그런지 계정에 탈 것 장난감도 없는 것이 없다. 해금도 많이 되어 있고 돈도 없으면 그냥 본캐에서 우편함으로 몰래 보냈으면 된다. 끊임없이 나오는 화수분이랄까? 퀘스트가 막히거나 돌틈 사이에 껴서 못 나오고 있거나 말들하게 죽어 있는데 길이 복잡해서 도저히 죽은 곳을 못 찾아갈 때 그냥 꺼두면 다음날 해결되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다. 5월 10일 첫 석주. 혈육이 쐐기돌을 받아놨다며 쐐기를 가라고 한다. 깡신도 가보고 2단도 가봤는데 내 돌로 가본 적은 없다. 2단돌이니 2단을 가면 된다고 한다. 고통의 투기장 동영상을 5번쯤 본 후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해보기로 한다. 일단 처음이니 혼자서 투기장에 들어가봤다. 돌을 꼽는 곳을 눌러봤는데 돌이 보이질 않는다. 혈육에게 톡을 했다. 돌이 안 꼽힌데 왜 그러지? 신화로 방 만들었는데 신화 플러스로 해야 하나? 아닌데 왜 안 꼽혀? 왜지? 혼자라서 그런가? 팀을 만들어야 되냐? 그럴 수도. 혼자서는 쐐기가 돌 수 없다는 것을 처음 알고 난색 첫 파티를 개설했다. 고투 2단 가요. 2단인데 왜 이렇게 고렙들이 오지? 난 180인데 210은 기본이고 220도 순식간에 들어온다. 그냥 위에서부터 쭉 초대했다. 첫 파장이라서 긴장을 했는데 몇 명을 초대했는지도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아서 파티에 물어봤다. 나 처음 파티 만들어봐서 그런데 지금 4분이 맞나요? 한 분 더 모시면 되는 거죠? 네, 탱 한 분 모시면 돼요. 어찌나 친절하던지. 5명을 모아 고통의 투기장에 들어갔다. 여러분 상황이 짐작되시나요? 돌이 안 꼽힌다. 큰일이다. 어떡하지? 파티원들이 한마디씩 한다. 11. 여기요. 여기 돌 꽂으면 되잖아요. 돌 꼽는 곳에서 폴짝폴짝. 가방에서 쐐기돌을 못 찾으시나 보다. 검색해보세요. 파티 분위기는 너무 좋다. 이렇게 친절한 분들만 모아놓을 수 있나? 점점 초조해진다. 젠장. 혈육에게 급하게 전화를 건다. 나 지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돌이 안 꼽혀. 왜 그러지? 안 된다고 5명 있는데 안 꼽힌다며. 안 꼽힌다고 왜?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파티 쪽낸다고 얘기해. 급하게 타이핑을 친다. 저 죄송한데 파티를 파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돌이 안 꼽히네요. 헐, 돌이 없어요? 돌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꼽혀요. 쉬프트를 누르고 돌을 한번 눌러보세요. 어디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거기로 가요. 연병. 아니 역병이요. 가깝네요. 갑시다. 고고. 역병으로 달린다. 와린이시구나. 와린이 이해함. 와린이신가봐요.
답변할 여유가 없다. 말 타고 달리면서 타이핑 치는 법 따위는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줄 알고 고투만 공부했지 역병은 공부를 안 해왔는걸. 깡신에서도 막내에서 단 한 번도 안 죽은 적이 없는 맵. 역병은 공략을 모르고 와서 민폐예요. 죄송해요. 2단은 공략 몰라도 돼요. 바닥만 잘 피하시면 돼요. 네. 쐐기 내내 온몸에서 토송처럼 갈색띠가 돌아간다. 뭔가 보호막 같은 건가 보다.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쐐기 내내 나에게 뭔가 버프가 들어온다. 감동. 와린이 챙김받는 기분이 이런 건가. 감동적인 첫 파티. 막nem에서 죽기 살기로 피해서 처음으로 안 죽었다. 사실 촉수를 몇 번 맞았는데 힐러님이 극힐해주셨다. 쐐기를 마친 후 혈육에게 전화가 왔다. 끝났냐? 이거 아무나 막 가는 거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였네. 나도 처음에 몰랐어.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야. 꼭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 5월 13일 블러드를 켜다. 쐐기가 너무 재밌다. 용맹 점수로 템 얻거라는 맛에 열심히 돌고 있다. 혈육이 전술을 만들려면 일주일에 한 번 토르를 돌아야 된다고 한다. 토르는 6단계까지만 혼자 돌았는데 혈육이 파티를 맺으면 8단을 돌 수 있다고 한다. 도전! 긴장된다. 1층 보스를 잡고 있는데 나에게 블러드를 켜달라고 한다. 그게 무슨 소리지? 나에게 한 말이 맞나? 나는 블러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유튜브를 볼 때 양꾼이 블러드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레이드 이야기였던 다다. 양님 블러드 써주세요. 저요? 블러드 패드 없어요? 블러드가 뭔지 몰라서. 가속 올리는 거요? 치타 이상이요? 아니 그거 말고 팀원 전원 공격 속도 올려주는 거 있어요. 야수 스킬을 찾아보니까 쓰세요. 친절한 파티원들이 아주 상냥하게 알려주셨지만 나는 이미 멘붕이 왔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파티를 안 따라가고 스킬창을 뒤지는 데도 없다. 따라가면서 딜하는데 찾는데도 안 보인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아니 블러드도 한 번 안 쓰시고 어떻게 60을 찍으셨대요? 그러게요. 공격 속도를 높여준다니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다. 결국 단 한 번도 못 쓰고 정신 나간 상태로 방 하나를 돌고 나왔다. 짜증이 났는지 파티원 한 분이 탈퇴하셨다. 옆방에 들어가기 전 탱님이 찾았냐고 물어보신다. 죄송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인벤 가서 공부하고 다른 파티 참여할게요. 죄송해요. 라고 말한 후 탈퇴한 후 스킬창을 천천히 살펴봤다. 여기 있네. 66별. 아 진짜 이렇게 큰 게 왜 안 보였던 걸까? 블러드 스킬을 단축키 F1에 놓았다. 첫 블러드를 이날 쓰셨나 보네요. 울적한 기분. 쐐기 단수를 높여 돌다 보니 5에서 7 나에게 블러드가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와린이라고 써야 할 때 알려달라고 하니 탱님이 상황에 맞춰 불이라고 해주시더라. 늦은 밤 잠이 안 와서 와우를 켰다. 쐐기 2단을 갔는데 1렘을 잡고 나서 힐님이 나에게 왜 옹심을 안 켜냐고 하셨다. 공부한 보름이 있게 옹심은 알아들었다. 그러게 나는 파티원들의 직업을 볼 줄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냥 열심히 딜하다가 탱님이 나에게 블러드 쓰라고 알려주시면 나밖에 쓸 사람이 없구나 하고 블러드 펫을 꺼내는데 그러면 안 됐나 보다. 그래서 내가 써야 하는지 몰랐다고 펫 꺼내놨다고 한 뒤 평소처럼 언제 써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런 걸 누가 알려주냐고 알아서 쓰는 거지. 딜하다가 어떻게 채팅을 치냐고 하신다. 보통 쐐기 가면 탱님이 알려주시길래 탱님마다 전략이 있는 줄 알았다. 유튜브에서도 초불, 중불, 후불이 있었고 각각 초반에 피 50%일 때, 피 30%일 때 쓴다면 된다고 했는데 몹별로 언제 블러드를 써야 되는지도 공부해야 되나 보다. 어쨌건 기죽어서 알겠다고 써보겠다고 한 뒤 그냥 램드마다 블러드를 눌렀다. 파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나만 느낀 걸까? 초반에 탱님도 연습 중이라고 해서 화기애애할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더 이상 대화 없이 파티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블러드 누르는 수준에서 티가 났을까? 막nem에서 양님이 구슬 들고 쏘는 거 아시죠? 라고 나에게 한마디 물어본다. 나도 안다고! 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런데 구슬을 잡으러 갈 때마다 사람들과 겹쳐서 이리저리 헤매야 했다. 아무튼 아무도 안 죽고 가볍게 막nem을 잡고 해산했다. 한 판밖에 안 했는데 왠지 울적한 기분. 잠도 안 오고 늦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를 꺼버렸다. 5월 22일 블러드 다음엔 도발. 공부했다. 블러드는 법사술사 양꾼이 쓸 수 있다고 한다. 파티에 법사술사님이 없으면 내가 쓰면 되는 것 같다. 일어나자마자 파티원 정보를 볼 수 있는 애돈을 찾아서 설치했다. 아무튼 오늘도 토르를 돌아야 한다. 토르가스트 8층 파티를 두 번째로 참여했다. 지난주 블러드를 배웠으니 오늘은 자신이 있다. 지난주 딜량 차이가 너무 나길래 이번에는 베나리에게 강화되는 것도 사두었다. 든든하다. 2층쯤 돌 때였나 탱님이 내 펫이 자꾸 도발한다 해서 도발을 꺼달라고 했다. 내 펫이 도발을 한다니? 그러고 보니 내 펫이 자꾸 죽고 있다. 파티하면서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걸까? 펫은 원래 몸빵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펫을 써야 되냐고 질문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 멍청. 탱님이 지금 꺼내놓은 펫 스킬 중 도발을 끄면 된다고 했다. 내가 못 찾으니 다른 분도 P를 누른 후 어딘가에 보라고 자세히 알려주셨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 그러자 한 분 왈. 아니 그것도 모르고 쐐기를 어떻게 두셨대요? 와린이라서. 와린이라고 하기엔 레이드를... 혈육 이 자식이 내 캐릭터로 레이드도 돌았나 보다. 더 이상 와린이 핑계를 댈 수도 없구나. 동생인지 형인지 혈육놈이 돌아버렸어요 내 캐릭터로. 이 자식 심장이 쿵쾅쿵쾅. 지난주에 두 번째 멘붕이었다.
그놈이 패스키를 어디서 꺼야 하는 건지 나는 단 한 번도 패스키를 켠 적이 없는데 따라가랴 딜하랴 스킬 찾으랴 식은땀이 난다. 진짜 이상하게 오늘따라 내 펫이 탱커님을 방해하며 맞아 죽고 있다. 펫이 죽었던 기억은 없는데 멘붕이 왔을 때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보이지 않는다. 죄송한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파티 끝나면 공부해 올게요. 친절한 파티원들이 괜찮다며 파티를 끝내고 찾아보라고 일단 계속 따라오라고 했다. 내 야수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몹을 붙잡으며 탱님의 드리블을 방해했다. 도발 끄는 법을 몰라서 끝까지 탱커 거 도발했나봐. 파티 예산 후 바로 스킬창을 봤다. 아니 볼 필요도 없었다. 화면 하단 단축키 창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 668 씨발. 5월 24일 나에게는 주기도 아까운 힐. 혈육이 집에 왔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다 물어봤다. 블러드를 언제 써야 되는지 차단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역시 동영상 10번 보는 것보다 1대1 가해가 훨씬 낫다. 그런데 220 힐러인 혈육에게 제일 궁금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예전 나에게 힐은 탱커만 받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유튜브 보니까 파티원 전체한테 다 주던데. 다 주지. 근데 왜 나는 안 주지? 난 맨날 활기랑 물약으로 버텨. 너무 처맞으면 안 줘. 처맞으면 힐을 더 줘야지 왜 안 줘? 너한테 주는 힐이 아까운 거지. 오 그래? 인정. 와우 두다라고 느낀 점. 이유는 모르겠지만 와우 유저님들은 와린이라고 하면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다. 화내다가도 갑자기 친절해지고 4살짜리 꼬맹이 취급을 해주신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건 용서가 안 돼도 신규 유저가 못하는 건 용서가 되나 보다. 6월 13일, 14일 드디어 제 계정을 파서 독립했습니다. 60을 또 키웠네요. 4번째. 한 달 코인을 구입했는데 오늘이 딱 마지막 되는 날이더라고요. 혈육이 계정비는 무제한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중독성이 너무 심해서 3개월을 끊을까 말까 고민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한 달 만에 야냥으로 오늘 213이 되었는데 김하계님이 키보드 주시면 3개월 끊고 아니면 생계에 집중할까 봐요. 키보드 안 주면 적겠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호호. 이래놓고 그래픽카드를 알아보고 있는 나 와우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아참 김하계님 제가 난생 처음으로 트위치 설치하고 김하계님 스트리밍을 보면서 게임을 많이 했는데 진짜 김하계님 세기팟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늘 고단만 가셔서 아쉬웠어요. 시청자들은 너무 고단만 가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낮은 단수로 가겠다면서 15단 가스는 스킬. 저는 한 번도 12단을 깨본 적이 없어요.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늘어두겠다면서 최소 템랩 200 지정할 때는 눈물이 또르르 9.1 때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오라고 하면 진짜 아무나 오셔가지고 막 선생님처럼 당황할까봐 템랩 컷은 좀 해놓지. 다음에 같이 가자. 주차시켜줄게. 귀여운 와린이의 일기였습니다. 주변에 와린이 분들이 계시면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뭐 13살 때 공대장 했다가 왕따 당한 설. 아버지에게 캐릭터를 물려받아서 게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여기 지금 현재 15살 와우저인데 여기 또 인증을 했어요. 15살 와우저 본인이래? 학생이야? 15살이에요? 지금 이 와우가 15살부터 할 수 있는 게임인데 15살 친구도 인증을 했고요. 네. 와, 나는 한 명 누구 뽑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50분입니다. 자, 오늘 진짜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사연을 적어주셨고 와우에서 만나서 취직한 썰, 와우에서 만나서 결혼한 썰, 잊혀졌던 여자친구를 클래식 와우에서 찾았던 썰, 정말 다양한 썰들이 있었습니다. 또 와린이 분도 계셨고 이분이 압도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수 1등은 와린일기님. 3월 20일날 와우에 입문하셔서 안 해야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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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와린이의 일기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와린이셔가지고 블러드를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고 펫 도발을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지만은 기존의 유저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 초보분을 잘 모셨던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게임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수에 의거 마스프로 키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자, 마음속에 또 한 분을 제가 정해뒀는데요. 마음속에 한 분은 아주라. 네, 지금 현재 15살인데 와우를 정말 즐겁게 즐기고 있는 땅크 소년님께 이거는 제가 그냥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본인이 얼라이언스를 하기를 굉장히 잘 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칠바나스가 호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얼라 하기를 잘했구나. 얼라 가산점까지 더했습니다. 예. 레이드도 다니는데 정말 뭐 그냥 영웅 정도만 가는 것 같아요. 네, 탈 것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모이고 아빠 때문에 게임을 하게 됐는데 그죠?
아버지의 권유로 처음 와우를 시작했다 라고 해서 땅크 소녀님을 저는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두 분인데요. 혹시나 이럴까봐 제가 한 개를 더 쟁여놨어요. 요거는 한 개는 제가 재량으로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비치응마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 재량으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비치응마님 제 방송 굉장히 오래되신 애청자분이시고 일단은 지금 와우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 가지고 인플루언서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와우로 먹고 사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와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해도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서 이런 블로그를 운영해도 수익성 사업이라든지 뭔가 취미를 초월해서 뭔가 취미에 요즘에는 그 무엇을 해도 그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런 것들 해도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와우저들 전부 다 봐줘도 인기가 없어요. 다른 게임이나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와우저 분들에게 정보를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려는 이 노력이 저는 정말 저도 와우 게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요분 우리 비치응마님께 제가 키보드를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와생을 들려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밥먹자님, 땅크소년, 그리고 비치응마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